자, 3번인데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값을 구할 거거든. 지금 뭔 짓을 했는지를 보면 자, 첫 번째 여기 이거 정적분했죠? 0에서 1까지. 그럼 이거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얘 적분하면 2분의 1의 x제곱이고 요거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에서 나온 결과를 말씀하시면 되니까요. 요건 2분의 1일 겁니다. 됐죠? 두 번째. 요거 정적분합니다. 자, 요거 정적분하시면요. 3분의 1의 x세제곱이고 0에서 1까지니까 계산된 결과는 3분의 1일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2분의 1을 곱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럼 2 곱하기 3분의 1 뭐 이렇게 쓰면 되겠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여기 얘 또 정적분하죠. 4분의 1의 x 4제곱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에서 또 정적분합니다. 거기에 3분의 1을 또 곱하는 상황. 그럼 얘는 결론 3 곱하기 4분의 1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이죠. 요거 정적분합니다. m 플러스 1 다시 쓸게. m 플러스 1분의 1 xn 플러스 1제곱 요거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거기에 n분의 1을 곱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얘네를 다 더했땡 라는 그 말의 의미는 결론 이거죠.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마지막 n 플러스 1분의 1 이거 다 계산한 게 16분의 15더라. 요 말이죠. 자,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얘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 부분분수야. 그래서 부분분수 정리해갖고 소거되는 친구들 찾으면 답 나올 거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편의를 위해서 이 친구 시그마로 표현해 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친구 얘를 일단 정리를 좀 해주면 마찬가지 부분분수 개념이죠. 1부터 N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표현될 거임. 그리고 나서 얘기하려는 건 이겁니다. 얘가 K번째라면 얘는 몇 번째? K 플러스 1번째. 그러면 이웃하는 두 항에 차가 있는 시그마가 보였을 때는 자, 다시 이웃하는 두 항에 차가 쓰여져 있는 시그마 문제는 이렇게 풀죠. 얘는 K번째, 그 다음이 K 플러스 1번째. 여기다 1을 넣어주고 여기다 n을 넣어서 바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요렇게. 나 이것도 싫어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단계가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야. 여기 있는 2, 여기 있는 2 같은 거. 여기 있는 3, 여기 있는 3도 같은 거. 여기 있는 4, 여기 있는 애들이 계속 같아서 연결되는 거.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얘를 앞대가리 뽕 잡으시고 뒷대가리 뽕 잡으신 다음에 그냥 긁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위에 있는 분자들은 몇 개 써 있어요? 1, 2, 3, n까지 n개 써 있죠. 분자 그냥 다 더한 값.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겁니다. 자, 결론은 얘하고 얘하고 계산한 결과는 똑같거든. 그래서 첫 번째 부분분수로 다 바꾼 다음에 소거 아싸 남은 거 계산 하는 방법을 고1 때 배운 거고 나머지 이런 두 가지 요령이 더 있어요. 이런 것들도 기억하신 다음에 틈틈이 써주시면 좋겠죠? 결론입니다. 얘가 16분의 15래요. n은 몇이다? 15. 그래서 정적분 해석해서 식 써주시고 그거를 계산하는 과정을 수열의 합에 있는 내용으로 갖고 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었다 라는 문제. 됐죠? 그래서 36페이지에 있는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아는 정보를 먼저 써보고서 얘기를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물론 푸신 분들도 이 과정이 있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를 딱 보시면 이거 F 정적분하고 있잖아. 1에서 X까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F의 한 부정적분을 편의상 라지 F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앞으로 안 쓸게요. 그냥 스몰 F가 있어 적분하면 라지 대문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F가 있어 미분하면 F 프라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냥 우리 약속이에요. 동윤아? 네. 약속. 네. 자, 그래서
F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적분에서 위끝 대입한 값에서 아래끝 대입한 값을 뺀 값으로서 계산이 될 거야. 누가? x, fx. 얘는 4x 세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이렇게 해석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아는 건 이 라지 f는 미분하면 스몰 f가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면,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 왼쪽부터 보죠. 두 개 고배 형태로 써져 있습니다. 앞미분, 뒷미분. 미분하죠. 12x제곱 빼기 2x. 얘 미분하면 fx. 그 다음 중요한 건 얘 미분하면 상수.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했죠. 구간에 우리가 보는 어떤 문자, 변수가 있는 상황이라면 얘를 우리는 구간에 변수가 있는 형태라고 얘기할 거고, 이 친구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윗끝이랑 아래끝이 같은 값이면 그 정적분한 결과는 0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미분해 주잖아? 그러면 아우 편안해질 거야. 편하다는 얘기를 해요. 인테그랄 없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f라는 함수로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게 그냥 지금처럼 계산되는 결과로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꿨을 때 여기 fx랑 여기 fx가 일단 없어질 거야. 그럼 남은 게 이거잖아. x, f'x가 얘랑 같아. 그럼 다시 말해서 fx는 뭔데? f'x는 뭡니까? 12x 빼기 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아는 게 요 정도. 그러면 f'x 하니까 fx 구할 수 있겠죠. 얘 뭐 하면 되니까 적분하면 그 한 부정적분을 우리는 f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적분해서 값을 얘기할 건데 그 전에 요거까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끝이 1이니까 요 윗끝 x자리에 1이 오면 얘는 0 돼서 없어지겠지.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에서 x에다가 1을 대입한 결과를 관찰해 보시면 x에다 1 넣을 거예요. 그럼 좌변은 f1. 자, 우변은요. 1 넣은 값입니다. 4에서 1 빼니까 3이고요. 얘 0 돼서 없어지죠. 그럼 f1은 3이라는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거네. 그래서 얘를 알아야 우리가 f'x가 얘였어? 그럼 적분해 볼게. fx는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얘는 6x제곱 빼기 2x 플러스 아몰랑 적분상수 c. 그때 x 1 넣으면 몇 나왔어? 3 나와야 했어. 그럼 1 넣으면 3 나올 수 있도록 뒤에 상수 c를 맞춰줄게요. 누구예요? 마이너스 1이요. 그럼 fx를 제대로 구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해서 결론 2 대입한 값 말해보세요. 6, 4, 24, 마이너스 5, 19가 답이 되겠습니다. 끝. 됐죠? 그래서 실제로 그냥 다 써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고,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알고 있으면 미분하면 편해지니까 일단 미분 때린 다음에 인테그랄을 없애고서 좀 봐야지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교육과정상에서 얘기해드리고 있는 정적분 계산하는 방법은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하시면 된다 라는 걸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네. 1을 넣어서 나오는 함수 값이죠. 그럼 숫자 아니에요? 미분하면 뭐 돼요? 상수는 미분하면 뭐 돼요? 0으로 했어요. 그렇죠. 요거는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혜성이 잘 기억해야 된다. 누군가를 대입해서 나온 결과물이지. 그럼 걔는 상수야. 어떤 값일 거야. 상수는 미분하면 0 나와. 이거를 막 F'1 막 이렇게 쓰는 애들이 간혹 있어. 안 돼. 말 같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넘어가 주시고요. 150페이지에 13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150페이지에 13번 유형 문제. 그 예전에 구간 변수형에서 나오는 몇 가지 유형들을 고3 애들 수업할 때 막 다뤄줬는데 그거를 옆반에 있는 쌤이 와서 보시더니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이거 나왔어? 왜 알려줘? 이러더라고. 그냥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안 나오지 않아?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시간 때우려고 알려줬어요. 나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래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좀 많이 알려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서 나오는 요런 것들. 어머! 여기도 마찬가지. 구간에 뭐라고 문자가 써져 있는데 이 문자가 상수인지 변수인지 똥인지 된장인지를 먼저 좀 가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일단 fx가 누군지 나와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여기를 잡을게. 극한 문제죠? 극한 문제죠? h가 뭐로 가까워질 때? 0으로 가까워질 때. 그럼 여기서의 변수는 누구야? h죠? h가 변하고 있는 수지? 누구로 가까워지고 있어? 0으로 가까워지고 있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변수를 뭐라고 해야 돼? h라고 보는 게 맞는 표현이죠? 맞아? 변수는 계속 변하는 수. 그에 반해 상수는 고정되어 있는 어떤 값. 됐죠? 미지수는 모르는 우리의 수. 미지의 수. 변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h가 0으로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을 관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 변수죠? 얘가 0이랑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겠지? 여기도 h가 있네요. 정적분 안에 구간에 변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볼게. h가 0으로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인테그랄 1에서 1까지 정적분하세요가 되겠죠? 왜? 얘가 1이랑 가까워질 거고 얘도 1이랑 가까워질 거거든. 그럼 아래끝 위끝이 같은 상황이니까 얘는 뭐가 될까? 0이 되지 않을까? 0이랑 가까워진다고 보면 되지 않겠어? 그럼 결론 0분의 0 꼴이죠. 맞아? 부정형의 대표적인 모습 0분의 0 꼴입니다. 오동동 0분의 0 꼴은 어떻게 풀죠? 인수분해 약분. 됐죠? 그냥 우리가 푸는 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왜? 달고 달아서 너무 잘 나오는 얘기니까. 그럼 다시 볼게요. 0분의 0 꼴 인수분해 약분하려고 봤는데 fx씩 내가 알아? 그래 알아. 그 다음 뭐 할 거야? 적분해서 위끝 대입 아래끝 할 거야. 그리고 뭐해? h 나눌 거야. 그리고 h 극한 0으로 보낸 다음에 0분의 0 꼴 해석할 거야. 인수분해 약분 필요하면 할 거라고. 근데 문제는 fx를 쓰고 보려니까 너무 번거롭고 귀찮아. 그래서 일단 이렇게 먼저 해봅니다. 얘 적분해서 위끝 대입하면 1 플러스 3h가 될 거고 아래끝 대입해서 빼면 1 마이너스 2h를 뺀 형태로 표현이 될 거야. 그리고 얘를 h로 나눌 거고 그 다음 이 h를 어디로 보내? 0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f 누군지 아니까 대입하면 돼. 적분해서 넣으면 되잖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너무 복잡하다고. 그래서 보는 거죠. 뭘 봅니까? 분자를 관찰해 봤더니 얘가 어떤 형태? 함수값끼리 뺀 형태. 함수값끼리 빼고 있는 형태는 어디서 출발하였다? 평균 변화율에서 출발하였다. 그 평균 변화율에서의 극한을 지금 물어보고 있구나. 아, 미분계수와 관련된 문제구나. 그치, 연비야? 굿모닝.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 나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그냥 눈으로 봐. 어떤 이런 y는 라지 fx라는 함수가 있었나 봐.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나도 몰라. 그냥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해석해 보려고 그린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여기 x에다가 1 플러스 3h 넣었을 때 여기 x에다가 1 마이너스 2h 넣었을 때 선생님 또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인데 왜 그런가요? 바꿔서도 상관없어. 대신에 내가 보려는 건 이거거든.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은 여기에서 얘를 뺀값분해 5h분해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 길이의 뺀값으로서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분자가 이렇게 평균 변화율에 이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냥 설정했을 뿐인 거야. 이게 노란색으로 그은 저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x가 여기서 여기까지 변할 때. 그때 여기 리미트 h가 0으로 빵 가버린다면 이 점의 x좌표는 점점점 1이랑 가까워질 거고 이 점의 x좌표도 점점점 1이랑 가까워지니 결과적으로 얘가 하는 말은 라지 f 프라임 1을 의미하겠구나. 됐어요? 얘요. 얘가요. 됐지? 그럼 내가 아는 건 이거지. 아, 이 친구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라지 f 프라임 1이구나. 얘가 여기에 수렴하는구나 라는 것까지는 내가 알 수 있는데 문제에서 준 건 그냥 분모가 h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분모에다 5를 빵 곱해주고 분자에도 다시 5를 빵 곱해주시면
얘는 라지 F 프라임이래 수렴했고 거기에 실수배 5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결론 이 값은 5 라지 F 프라임 1을 구해라 라는 말이겠네. 라지 F를 미분해서 1 넣으세요 라는 거지. 그럼 얘는 뭐와 같아? 그냥 F1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 fx 함수 보이니까요. 1 대입한 다음에 5를 곱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연속인 함수를 적분하면 무조건 연속이냐? 아니요. 네, 그런 말은 해본 적이 없는데요. 다항함수요? 자, 3차를 적분하면 몇 차가 될까요? 적분이라고 했어요. 그쵸? 차수가 올라가도 얘는 계속 함수죠. 함수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4차, 3차, 2차, 1차, 몰라 상수까지 자체가 다 연속이지? 연속끼리 더하거나 뺐을 때도 연속이죠? 그럼 다항함수 자체는 항상 연속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하나 더 다항함수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됐죠? 그리고 네. 다항함수는 연속이면서 미분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극한 문제를 풀 때부터 살짝 냄새는 맡았죠? 다항함수에서의 극한을 찾으라고 했더니 그냥 때려박은 값 넣으면 됐네? 왜 그랬을까? 연속이라서. 됐죠? 그리고 미분이 가능한가요? 네. 4차 미분하면 3차 연속. 미분이 가능하네요. 도함수를 우리가 딱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여기 있는 문제는 마무리를 해볼게요. 끝. 예. 오케이. 또 질문 있어요, 승혜? 그러면? 뭐 또 질문 있어요? 12번이요? 12번에 몇 번 도와드릴까요? 1번. 자, 12번에 1번 하나만 더 도움을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못 이기는 척 해볼게요. 자, 12번에 1번입니다. 다시 볼게. 여기도 봤더니 극한 문제야. x가 어디로 가? 2로 가는 상황에서 이거 분모 0이 될 거네. 그럼 2 넣으면 4에서 2까지 정적분한 값이잖아. 그쵸? 그럼 4에서 2까지 정적분했어? 이거 0 되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이런 문제를 왜 냈지? 그럼 나한테? 자,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가 너무 복잡하게 생겼어. 그래서 여기를 내가 편의상 ft라고 쓸게요. ft는 t제곱 플러스 1에다가 t-1을 곱한 값이야. 라고 정리해 볼게. 그럼 이때 여기 정적분을 계산해 라는 그 말은 이 뜻인 거죠. 적분해서 위끝 대입한 다음 아래끝 대입한 걸 빼주시고 그 다음 x를 누구로? 분모를 x 빼기 2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 리미트 x 어디로 가? 2로 갔으면 좋겠음. 됐죠? 어디 가요? x 제곱이야? 그럼 0분의 0꼴 맞네? 에이씨. 또 넣어서 확인해 보려고 그랬잖아. 됐죠? 그러면 에헤이 0분의 0꼴이구나. 그쵸? 그럼 인수분해 약분하면 되겠지? 그럼 인수분해 약분 가능하죠? 왜요? 왜요? 예.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래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하면 돼. 그러면 fx 알잖아. 적분해 x제곱 대입하고 적분해서 1 대입하고 쭉 쓴 다음에 뭐 해줘? 인수분해 약분 하자고. 안 할 거잖아. 안 할 거잖아. 왜? 복잡하니까 싫잖아. 그래서 드는 생각이 있죠. 바로 뭐였냐? 이 친구가 바로 뭘까? 함수값끼리 뺀 게 보이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패턴. 야우! 이번에 y는 라지 ft라고 할게요. 라지 ft라고 할게요. ft 그래프 적분해서 나오는 그래프가 하나 있을 거야. 나도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 봤더니 요 t 자리에다가 누구는가? x제곱는가? 그때 나오는 함수값이 있을 거고 t 자리에다가 4를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 있을 거라고. 그 다음 이 두 점을 이은 야호!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둘이 뺀 값분의 x제곱 빼기 4분의 그때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끼리 뺀 값 fx제곱 마이너스 f4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때 리미트 x가 2랑 가까이 간다면 x가 2랑 가까워진다면 이 점의 t좌표는 뭐가 된다? 4랑 가까워질 거다.
그 말의 의미는 얘는 라지 F 프라임 4 x가 4일 때 그때의 미분계수를 얘기할 거다 라는 거겠지. 됐죠? 그럼 내가 아는 건 그래 이 모습이 얘가 된다는 거 여기에 수렴한다는 거 요 정도를 내가 알고 있는 거네. 따라와요. 됐죠? 내가 아는 건 이것까지야. 근데 봤더니 아니 얘를 구하라고? 내가 아는 건 얘인데? 그럼 뭐 해줄까? 옆에다가 x 플러스 1을 분모와 분자에 모두 곱해줄 수 있겠죠. 됐지? 그럼 분모 뭐로 바뀌어? x제곱 빼기 4로 바뀌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까지. 아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가 2로 가까워졌을 때 라지 f 프라임 4가 되는 거야. 그럼 x가 2로 가까워지면 얘는 뭐가 되는데? 4잖아. 거기에 곱하기 4 한 거네. 됐어요? 끝. 따라와. 됐어? 왜? 얘 2 넣으면 4에 수렴하고 얘 2 넣으면 라지 f 프라임 4에 수렴한다며. 4 맞아? 2인가? 4 맞죠? 그럼 수렴하는 둘이 곱하기는 내가 각각 쓰든 따로 쓰든 상관없다며. 같은 말인가요? 같이 쓰든 따로 쓰든 상관없다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럼 얘 뭐예요? 라지 f를 미분해서 4 넣으세요? 그냥 f에다 4 넣으세요 같은 말 아님. 결론 여기 t자리에 4 대입하신 다음에 곱하기 4 하시면 답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됐죠? 해서 정적분으로 표현된 걸 해석하는 이 순간부터 얘는 뭔데? 미분계수 문제야. 돼요? 나 여기 날개축 한 번만 걸려줘. 너무 가려워. 살짝 밑에. 거기. 한 번만 이렇게 쓱쓱 한 번만 해줘. 너무 가려워. 고마워. 됐죠? 겨울 유니폼. 됐어요? 여기까지? 잠깐만. 지금 요거 들은 다음 납득이 됐다. 나 이해된다. 괜찮아? 괜찮아? 또 나머지 괜찮아? 양찍 괜찮아요? 괜찮아? 야 괜찮냐고. 괜찮냐고요. 현비야 괜찮아? 현비야 괜찮아? 이거 들었어? 괜찮아? 민치 괜찮아? 그럼 여기서 문제. 아이 매번 이걸 언제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그 원스타 수학이라고 있더라고. 그 아저씨가 뭐 조회수가 꽤 높더라고. 그 영상이 뭐 로피탈의 뭐 정리를 뭐 막 이런 얘기 하더라. 이게 0분의 0꼴이잖아. 그랬을 때 이걸 로피탈의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대. 그래서 내가 한번 적용 한번 해볼까 하고서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죠. 그 다음 분자입니다.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해 볼 거야. 근데 내가 얘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 얘 때문이다. 자, 라지 f에 x제곱을 대입한 애가 있어. 얘를 내가 x에 대해서 미분해 볼 거야. 그럼 여기서 잘 보셔야 돼. 이건 f에다가 x제곱을 대입한 거죠. 맞니? f에다가 어떤 gx를 대입했을 때 그때 얘를 미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참고로 이 친구의 이름은 합성함수 미분법이라는 표현을 써. 미적분 배우시는 분들은 또 한 번 배우게 됨. 근데 다 알려드린 이유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얘를 미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겉미분, 속미분. 이거 들으신 분? 단톡방에 올려드린 링크 본 사람? 네. 겉미분, 속미분. 맞아요? 네. 겉에 거 미분해 주세요. f 프라임 gx. 속에 거 미분해 주세요. 곱하기 g 프라임 x.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 f에다 어떤 함수를 합성한 거야. 그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라지 f 프라임 x 제곱 곱하기 속미분 2x. 됐죠? 그래서 얘 앞에 거 미분하면 2x에다가 라지 f 프라임 x 제곱 그래 fx 제곱인가 봐. 그 다음 라지 f4 얘 미분하면 몇인데? 4를 대입해서 나왔던 값이잖아. 상수니까 미분하면 빵. 리미트 x2로 보냈을 때의 결과가 같다고. 이게 로피탈의 정리. 그래서 결론.
2를 넣어줍니다. 2랑 가까워진다고요? 4 곱하기 F4. 이거 구하면 답인 거네. 해서 그냥 한두 줄 정도, 한 줄 정도만 더 쓰시면 답을 바로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되게 말이 많을 거야. 어떤 사람들은 쓰면 안 된다, 쓰는 게 좋지 않다, 아니다, 써야 된다, 시간을 줄여준다. 내 생각에는 양쪽 다 말이 맞아요. 그럼 판단은 너네가 하시면 돼. 할 줄 아는데 교육 과정에 맞지 않으니까 안 쓸래 하시면 안 써도 되는 거고, 몰라 나 그냥 쓰고 싶어 하면 쓰시면 됩니다. 근데 웬만해서 나는 쓰시는 걸 추천. 특히 내신 볼 때는 무조건 쓰시는 게 맞아요. 어차피 답이 3번 나왔는데 그 3번을 정석으로 풀든 빨리빨리 풀든 상관없잖아. 그래서 빨리빨리 푸시기 위해서는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해서 극한 문제들도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분의 0꼴은 다 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해 드릴게요. 그림 그려봐야 되겠지? X축이랑 어떻게 만나는가? 그럼 사실 이 참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신나게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이거 땅땅 인수분해가 되고 요렇게롬. 최고차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X축이랑 몇 군데서 만나냐면 두 군데서 만나는데 그 하나가 2고 그 하나는 마이너스 1이었음. 네가 구하고 싶은 건 어디야? 여기야. 다음 곡선과 X축에 둘러싸인 다음 도형. 여기에 넓이가 궁금해. 됐죠? 보셔야 됩니다. X축 어디 있어요? 밑에 있죠? 그럼 우리는 이 넓이를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다음 함수를 정적분한 값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이 정적분한 값은 뭐가 나온다? 이 넓이의 음수값이 나온다. 그래서 뭐 해줘야 돼요? 보호를 반대로 바꿔주시면 그게 문제에서 물어본 넓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적분 일단 때리세요. 3분의 1 x 세제곱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2x 위끝 대입 빼기 아래끝 뽕 2 대입해 주시면 3분의 8 마이너스 2 빼기 4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그래서 뽕뽕뽕 3분의 9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플러스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5에다가 2분의 1 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됐죠? 얘는 뭔데? 넓이 음수값. 그래서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로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야. 됐죠? 끝.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얘는요, 몇 차야? 3차잖아.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 내가 이 3차 함수를 그려야지 해서 여기서 미분한 다음 도함수 구하고 극대화극소가 누군지를 코로롱 콩콩 점 찍은 다음에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고 언제 증가할까? 라고 치는 친구들이 간혹 있을 거라고. 근데 문제를 잘 보시면 나는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의 극대화 극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 내가 보고 싶은 건 뭐고 그냥 이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고 그때 X축이랑 언제 만나는지 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 굳이 내가 극대극소까지 이용해서 그릴 필요가 딱히 없다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그럼 봐야 되는 건 식을 관찰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네요. 공통인수가 다 있어버렸으니까. 그럼 이거 계속 쓰네요. x, x 빼기 1, x 빼기 2. 3차인데 최고차 계수가 양수고 0 만드는 x값이 0, 1, 2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면 3차 함수야. 0 넣으면 0 나와. 1 넣어도 0 나와. 2 넣어도 0 나와. 이 세 개의 점을 지나. 근데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올라가면서 끝날 거라고. 그럼 세 개 점을 지나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얘밖에 없지 않아? 맞아? 이게 유일하잖아. 그러면 결론. 요 넓이랑 요 넓이를 뭐 하자? 두 개 구해서 더하자. 됐지? 그럼 얘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0에서 1까지는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2x. 이거 정적분한값 그대로 계산하면 이게 S1일 거고. 두 번째, S2는 1에서 2까지. 요거 정적분한값 그대로 계산하잖아? 그러면 또 망할 거야.
여기에 보호를 바꾼 게 S2가 될 거라고. 그럼 선생님 여기서 얘 0에서 1, 1에서 2니까 한 방에 보면 안 되나요? 더하는 경우에는 한 방에 봐도 되지. 근데 지금은 빼고 있는 상황이잖아. 구간이 다르네. 그럼 뭘 하게 돼? 각각 계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 따로 계산해 주시고 얘 따로 계산한 다음 서로 뺀값을 말해 주시면 그 두 넓이의 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정적분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여기 활용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아요? 네. 한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x축이 여기 있고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 y는 fx. 편의상 안 만나는 걸로 이렇게 이렇게. y는 gx가 있음.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봐. x가 a일 때부터 x가 b일 때까지 이 두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다음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일단 물어보면 별거 없잖아. 요 넓이에서 요 넓이, 여기에서 요 넓이 빼면 돼.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둘러싸인 부분 넓이인 거야. 그럼 첫 번째 이 노란색 넓이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별거 없죠. 이거 fx인데 x축 위에 있거든. 그럼 그냥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정적분하면 돼. 그럼 이 파란색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얘도 x축 위에 있잖아. 그럼 뭐 하면 되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 정적분하면 된다고. 그 다음 둘이 뭐 하면 된다? 그냥 빼주면 된다고, 둘이. 그럼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인테그랄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에서 a에서 b까지 gx dx를 뺀다.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서로 뺀 거를 정적분해 주시면 돼. 어디서 어디까지? a에서 b까지. x축 위에 있으면 이렇게 될 거야. 끝. 그럼 두 번째. 만약 둘 다 x축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를 y는 gx, 여기를 y는 fx 해서 x는 a일 때부터 x가 b일 때까지 또 잘라볼게. 해서 두 곡선과 x는 a 그리고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하면 똑같겠죠. 요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면 될 거야.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올 거거든. 그럼 여기 첫 번째 이 노란색 요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노란색 넓이는 노란색으로 쓸게. 이거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자, gx 이거를 정적분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x축 밑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 넓이는 마이너스를 달고 써야 돼. 마찬가지 파란색 여기 a에서 b까지 이 fx에 둘러싸인 요 넓이는 뭡니까? 라고 하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쓰면 이 넓이의 음수값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또 마이너스를 달고 쓰면 돼. 그럼 결론은 노란색에서 파란 거 빼면 된다며. 그럼 위에서 아래 거 그냥 뺀값을 말하면 될 거라고. 그럼 봐봐. 빼는 순간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럼 fx 빼기 gx 같은 결과가 나올 거야. 됐죠? 그럼 마지막. 그럼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엔 야 여기가 y는 fx, 얘는 x축 위에 있어. 야 y는 gx, 얘는 x축 밑에 있어. 그랬을 때 야 x는 a에서부터 x가 b일 때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말해줘 라고 하면 요 넓이를 다 말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첫 번째 요 넓이, 노란색 넓이는 그냥 fx, x축 위에 있으니까 정적분한값 말하면 돼. 그럼 요 밑에 있는 요 넓이는 어떻게 얘기할까? x축 밑에 있네?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 dx 이거 뭐야?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된다고. 이 두 개 더하라는 뜻이잖아. 그럼 또 뭐야? 쟤랑 같은 거네? 그럼 결과적으로 두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말하라고 하면 정적분 해주면 돼. 어디서? 위에 있는 애에서 밑에 있는 애를.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올 거야. 됐죠? 근데 문제는 얘네 둘이 중간에 크로스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 아주 간단하게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끝 이거였지. 그럼 어떤 그림이 또 나오냐면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두 곡선이 있는데 이번엔 두 곡선이 좀 독특하게 이렇게 생겼어. y는 fx, y는 gx. 이렇게 생겼을 때, 그때 두 곡선에 의해 둘러싸인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를 말해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럼 이렇게 나오면 잘라보면 되죠. 어떻게? 자, 요 점의 x좌표를 알파, 요 점의 x좌표를 베타, 요 점의 x좌표를 감마 라고 보시면 이거잖아. 얘 위에 있는 애 누구? F. 밑에 있는 애는 누구야? G였네. 그럼 이 넓이는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면 된다며. fx에서 gx를 뺀 거 얘기해 주면 돼. 됐죠? 그럼 요 두 번째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건데? 베타에서 감마까지? 위에 있는 애가 누구야? g. 아래는 f. 그럼 뭐야? gx에서 fx를 뺀 거 정적분해 주면 될 거라고. 이 둘이 더하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겠지. 됐음? x축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옆에 있든 뭐 다 떠나서 뭐 하면 돼?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돼. 그러면 이때 이 둘러싸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 넓이, 이 계산된 이 결과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인테그랄 알파에서 감마까지 fx 빼기 gx 절대값 씌웠을 때의 정적분값.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는 그냥 이렇게 써 있어. 두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하라고. 뭐 여기서 여기까지 구하래?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해. 근데 실제로 계산하는 우리는 뭐 해야 돼? 이거를 다 나눠서 봐야 돼. 그래서 그때의 식들을 다 구별한 다음 얘기해야 될 거라고. 해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160페이지에는 정말 간단하게 한 줄로 딱 써 있어. 두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줘. 절대값 씌워서 서로 빼. 서로 뺀 거 절대값 씌워. 정적분해줘. 답이야. 실제로 우리는 이거를 다 계산해 봐야 될 겁니다. 얘네가 지금처럼 크로스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상관없어. 그냥 서로 뺀 거 정적분해. 그래서 나온 답을 갖고 얘기하면 될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처럼 봐야겠지. 그다음 두 번째. 어떤 상황이 있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너무나 귀찮은 상황들이 존재할 때가 있다고. 그럼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도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그 우측에 보시면 특강 2가 있어요. 특강 2. 2차 함수하고 x축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3차로 둘러싸인 도형의 공식은 없네. 2차만 있네. 2차만 있구나. 2차 함수하고 x축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막 뭐 이렇게 써 있어. 6분의 뭐 빼갖고 뭐 세제곱하고 막 이렇게 막 쓴데 이렇게 나오게 된 거 정도 하나만 보여드릴 거고 그 나머지 것들은 딱히 보여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161페이지, 162페이지 그리고 163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들은 역함수하고의 넓이 y는 x랑 관계를 찾으면 되는 걸 거고 주기함수가 주어졌어. 한 주기만 구한 다음 그게 몇 개 있는지 세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 그냥 쓱 넘어간 다음 바로 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4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보세요. 16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1차 y는 마이너스 x 직선이 있습니다. 그 둘에 의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볼게. 자, 일단 첫 번째. 이 문제는 사실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어. 그래서 일단 그려놓고 얘기를 해볼 거고 그리기 귀찮을 때 어떻게 할 건지도 좀 관찰해볼게. 자, 봐봐. 얘는 아래로 볼록이죠? 됐지? x에다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마이너스 2하고 0이요. 그러면 여기가 y축이겠네? 됐죠? 이렇게 알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됐지? 그럼 문제에서 구한 건 이거였습니다. 이 곡선하고 이 직선에 의해 둘러싸인 부분,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됐죠? 이거를 내가 굳이 잘라볼 필요가 없을 거라고. 왜? x축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나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뺀 식을 정적분하면 되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죠? 끝. 따라와요. 그럼 문제입니다. 첫 번째, 뭘 구할까? 교점을 구할 거야. 왜? 얘가 시작하는 점과 끝점이 될 거니까 정적분을 해야 되는 구간의 시작과 끝일 거니까요. 그럼 교점은 어떻게 구해요? 연립하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2x랑 마이너스 x가 같아. 플러스 x가 0이야. 그래서 여기를 바로 정리하죠. 3x. 그럼 첫 번째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일 거고 두 번째는 0이겠네요. 됐지? 그럼 두 번째 넓이 구하면 되지 뭐. 어떻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빵까지. 됐죠? 위에 있는 식 마이너스 x식에서 밑에 있는 식 x제곱 플러스 2x를 서로 모해서 뺀 다음 정적분하면 될 거라고. 됐죠? 다시 쓰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마이너스 x제곱 빼기 3x 이거 정적분한 값 얘기하면 될 거라고. 갑니다. 적분하죠.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 빼기 2분의 3의 x제곱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윗끝 대입해 주시면 0이고요.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해 주시면 9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27 되겠죠? 됐죠? 그럼 여기는 2분의 1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9인가 봐요. 바뀌어서 플러스 2분의 9 이게 문제에서 물어본 답이겠네요. 첫 번째 답.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얘는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눈으로 봤으니까 아이고 교점이 누구 있겠구나 내 눈에 보이고 아 위에 얘가 있고 아래 얘가 있네 내 눈에 보였다고. 그러니까 당황할 필요 없이 그냥 또로로로록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상황이었을 거야. 2차하고 1차니까 쉽잖아. 근데 문제는 그래프 그리기가 조금 애매해. 복잡해. 혹은 잘 모르겠어. 그런 상황일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 무조건 뭐는 나와야 돼? 교점은 나와야 돼. 어딘가에서 만나겠지.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내가 일단 이 둘이 만나는 교점을 찾아볼게 라고 했더니 교점 두 개가 빵 보였습니다. 그게 누구랑 누구? 0이랑 마3. 그럼 일단 첫 번째 2차 하고 1차 연립하면 몇 차? 2차. 맞아?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만나는 근은 몇 개? 2개. 근데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보이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 받아들여? 그러면 일단 몰랑 마3부터 0까지 여기서 만나는 상황인가 봐. 둘이 만나나 봐. 그래프 두 개를 막 그렸는데 만나나 봐. 이 중간에 또 만날 때가 있어? 없지. 맞니? 그럼 만나나 봐. 몰라.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만나나 봐. 만나나 봐. 근데 문제는 누가 위에고 누가 아래인데 나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교재에서 말해준 걸 네가 역으로 이용해 먹으면 되지. 그냥 둘이 빼. 그냥 둘이 뺀 식. 적분할게. 만약 양수가 나왔어? 잘 뺀 거야. 위에 거 빼기 아래 걸로. 근데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말하면 돼? 절대값으로 바꿔서 그냥 말하면 돼. 그냥 둘이 뺀 거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정적분해. 그 다음 결과를 딱 볼게. 만약 이 둘의 위치가 바뀌었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왔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거기다 뭐해? 자연스럽게? 절대값 그냥 씌워서 말하면 돼. 절대값 씌워서 말하면 돼. 그냥 절대값 씌워서 말하면 된다고. 그냥 둘이 뺀 거 정적분한 다음에 양수 나왔어? 제대로 한 거야.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거꾸로 나왔어? 음수로 나왔어? 거꾸로 뺀 거네. 뭐해? 절대값 씌워서 양수로 바꿔서 말하면 돼. 그러면 끝날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보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교점 찾으시고 그 교점마다의 구간을 나눠서 정적분한 값들을 그냥 쭉 나열한 다음 음수로 나왔어? 양수로 바꿔줘. 내가 거꾸로 뺐네. 잠깐 착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계속할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자, 이번엔 2차하고 2차입니다. 자, 2차하고 2차예요. 두 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그래프를 안 그려볼게.
일단 첫 번째, 교점이나 구하자. 둘이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죠? 그럼 2x제곱 넘어갔어. 빼기 4x 마이너스 6. 이거 0 나온 x값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럼 쓱 보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이니까 x에 누구 넣으면 돼요? 3하고 마이너스 1일 거야. 자, 2차하고 2차 연립했습니다. 몇 차예요? 2차겠지. 그럼 근이 몇 개 나오니? 라고 했을 때 어머 서로 다른 두 개가 내 눈에 보였네. 그럼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두 그래프를 그렸는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만났고 x가 3일 때 만났고 그 뒤에는 만나지 않았다라는 말이겠죠. 그럼 결론, 만났어. 몰라 이렇게 그려졌겠지 뭘. 둘러싸인 부분이 있겠지.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하시면 된다며. 그럼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데? 솔직히 우리는 안다고. 근데 모르는 척 할게. 몰라. 그냥 여기서 얘 뺀 거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 할 거야.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저기서 얘를 뺀 거 빼면 2x제곱 빼기 4x 플러스 빼기 6. 이거 그냥 정적분 할 거야. 아이 모르겠어. 서술형도 이렇게 쓰시면 돼. 그럼 그 다음 야 적분 때려라. 3분의 2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6x. 이거 윗끝 대입 빼기 아래 끝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정리 땅땅 때려주시면 이렇게 되겠지. 윗끝 대입하면 9 마이너스 18 63 18. 여기에서 빼기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보자 마이너스 27이네. 보자 4에서 3분의 2니까 3분의 10이네. 뺐네. 그럼 뭐야 이거 3분의 81 91 마이너스 3분의 91이네. 아이씨 음수나. 아이 18이네. 어휴 씨. 아이 18. 네. 18 나오네요. 네. 그럼 몇이야 다시? 27, 37, 60. 왜? 8. 64, 83, 24, 54, 64. 오, 오케이. 됐다. 나왔어. 마이너스 나왔는데? 뭐야? 아이, 잘못 뺐구만. 그럼 어떻게 해? 난 알고 있었지. 이거 절대값 씌운 거 정적분하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 나왔어? 그럼 바꿔주고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잖아. 그럼 끝. 마치 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난 알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쓰는 게 편해서 썼음. 인 것처럼 쓰면 된다고. 됐어요? 실제로는 뭐야? 얘가 아래로 블록이고 얘는 위로 블록이니까 여기서 얘를 뺐어야지. 근데 내가 거꾸로 뺐으니까 부호가 반대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뭐해? 부호 반대로 바꿔주면 돼. 됐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 납득이 돼요? 괜찮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대표 문제 두 번째 걸 한번 봅시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런 상황을 준대요. 자, 곡선이가 있는데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대. 그때 상수 값을 구해보래. 자, 일단 몇 차인지를 볼게요. 몇 차예요? 3차예요. 누구 넣으면 빵빵빵빵빵 나와요? 0도 나오고 0 넣으면 나오고요. 마이너스 넣으면 나오고요. 또 누구예요? 마이너스 A인데 A가 1보다 크대잖아? 그럼 마이너스 A는 어떤 애일까?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애겠죠? 양변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니까. 0만 드는 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마이너스 A까지 있어요. 그럼 저기서 문제입니다. 개형이나 찾자. 최고차 계수 양수 3차잖아. 근데 이렇게 세 점을 지날 거 아니야. 야, 이 새끼야. 그러면 그릴 수 있는 그림 뭔데? 요거겠지 뭘. 내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너한테 구하라는 건 요 넓이 여기를 S1, 요 넓이 여기를 S2라고 했을 때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다고요? 그 말의 의미는 S1하고 S2가 같다고요? 그럼 S1에서 S2를 빼면 뭐 나온다고요?
0 나온다고요. 그럼 S1에서 S2를 빼라고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S1은 마이너스 A에서 빼기 1까지 정적분한 값이잖아. 그럼 S2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정적분한 값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호를 반대로 바꾼 값을 말하는 거 아니야? 맞아? 에? 에? 그럼 문제는 S1에서 얘를 빼라고? 그래, 빼라고. 더하기로 바꾸란 얘기잖아요. 와우! 계산하면 뭔데? 얘네들이 더해라. 그게 몇이다? 0이다. 결론.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문제에서 제시해준 다음 함수를 정적분한 값은 0이 나올 것이다. 됐습니까? 따라와. 이 얘기겠네. 그러면 저 문제에서 준 저 식을 내가 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곱하기로 써져 있단 말이야. 아씨 어떻게 하죠? 그냥 전개해서 해요. 전개해서 해요. 아 곱하기로 된 거 나 적분할 줄 아는데 나중에 이과 가시는 분들 할 겁니다. 근데 그거 필요 없어요. 수트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 꼬여요. 그냥 전개해서 하는 겁니다. 차분하게 앞에서부터 x제곱 더하기 x하고 아유 여기부터 하자. 아우 차분하게 x제곱이야. a 더하기 1에 x야. 더하기 a야. x 한 번 더 곱해. 세제곱이야. 제곱이야. 하나 더 붙어. 됐죠? 그럼 여기다 바로 넣어서 계산하면 4분의 1에 x 4제곱 3분의 1에 a 플러스 1에 x 세제곱 2분의 1에 ax 제곱 여기에 윗끝 대입 빼기 아래 끝. 아이고 귀찮다. 그거 하면 0 나오더라. 윗끝 대입해 주시면 뽀로록 0 되니까 없어질 거고요. 마이너스 a 대입해 주시면 몇이냐 이거? 4분의 1 a 4제곱 빼기 3분의 1에 a 플러스 1에 a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에 a 세제곱. 이게 0이야. 마이너스 양변에 곱할게. 뽕. 12를 곱할게. 12를 곱해? 몰라. 12 곱할게. 귀찮으니까. 3a 4제곱 빼기 4에 a 세제곱에 a 플러스 1에 12 곱했으니까 6a 세제곱. 그게 0이야. a 세제곱 공통인수 앞으로 묶을게요. 랄랄랄. 남은 건 3a 마이너스 4a 빼기 4 플러스 6. 이게 0이야. 아우 귀찮아. 마이너스 a 플러스 2 a 세제곱. 그게 0이야. a는 누군데? 2야. 1보다 큰 수는 걔밖에 없잖아. 그럼 마지막은 그냥 고차 방정식이에요. 인수분해하면 돼. 됐죠? 그만.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아유 이런 표현 뭐 어렵나? 그치 우연나? 응? 왜 반말해? 반말하지 마세요. 나 카지노 보고 왔어. 반말하지 마. 사장님 반말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차무식 상태 살짝 변할 수 있어. 조심해. 야, 이 양반아. 조심해. 자, 그거 청불 아니야, 근데? 아유. 자, 갑니다. 자, 다음 문제를 봤더니 자, 이 문제를 잘 보셔야 될 거야. 왜 잘 봐야 되냐면 문제가 되게 재밌게 나왔어. 곡선 위에 있는 1,0이라는 이 점에서의 접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일단 접선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접선이 필요할 거야. 그리고 접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이 넓이니까 또 적분이 필요할 거야. 미분과 적분을 다 써서 쓰는 문제일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푸는 방법과 요령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건 나중에. 지금은 하나씩 다 갑니다. 천천히. 일단 첫 번째. 3참수가 있네. 이거를 그려봐야지. x제곱 앞으로 묶어서 x 빼기 1 이렇게. 그럼 이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 그래 1 넣으면 0 나오고 0 넣으면 0 나오면서 얘는 위로 올라가는
증가하는 함수일 거야.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근데 요 점은 한번 지나고요. 여기서는 제곱이네. 오야스 튕기겠네요. 이렇게 될 거야. 그래. 이런 그림이구나. 근데 이 친구 1,0 1,0 지나는데 이 점에서 접선을 딱 그어달래. 접선을 빵 그어달래. 접선을 빵 그었어? 그리고 나서 물어봤죠? 이 접선하고 곡선에 의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말해달라고? 잠깐만. 어디 또 만나나? 네, 3차니까 얘가 훅 내려가겠지? 그럼 저기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맞아? 그래서 그림이 좀 이쁘지 않으니까 살짝만 더 이쁘게 수정을 좀 해볼게요. 어허, 봐주세요. 랄라라랄랄랄랄랄랄랄랄 해서 자, 요 점에서의 접선을 긋습니다. 얘가 0이고요. 얘가 1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접선을 빠라라라라랑 그어보면은 됐다. 그나마 좀 이뻤다. 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요 넓이. 됐지? 땅판이야? 네, 됐죠? 이 넓이 구하면 되는 거네. 그러면 이 넓이 구하고 싶어. 나한테 뭐가 필요하다고? 두 곡선에 의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처럼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하면 돼. 어디서 어디까지? 만나는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그럼 계속 뭐가 필요하다고? 교점이 필요하다고. 교점이 필요하다고. 그럼 교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데? 곡선 알고 있어야 되고 직선 알고 있어야 된다고. 왜? 둘이 연립해야 교점이 나오니까. 그러면 직선 방정식을 우리는 무조건 구해야 되겠구나. 이 직선은 누구예요? 1,0에서 그은 접선. 그럼 x가 1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자. 그럼 이건 앞에 도함수 활용 파트 1이죠. 접선 방정식 구하기. 얘 미분하면 y 프라임은 3x제곱 마이너스 2x. x가 1일 때 그때 이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다 1는 값이죠. 1이겠네요. 그리고 이 접선은 당연히 1,0을 지날 거 아닙니까?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y는 x 마이너스 1. 됐지? 그럼 얘하고 이 3차하고 둘이 만나는 교점 찾아야 되잖아. 뭐 하면 돼? 연립하죠. x세제곱 빼기 x제곱이랑 얘 같다라고 놓을게요. 요렇게. 그럼 그리고 나서 이거 0 만든 x값 찾아야 되는데 누가 있을까? 모르겠어. 귀찮아. 생각하기 아무것도 귀찮아. 그럼 몰라. 조리제법 해. 조리제법 해. 조리제법 해. 몰라. 조리제법 해.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어차피 이 점은 곡선 위에도 있고 직선 위에도 있는 점이잖아. 그럼 당연히 x 1넣으면 0 나오겠지. 그럼 그냥 당연한 것부터 넣고 들어가.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 뿅. 결론 x 빼기 1. x제곱 빼기 1은 0이네요. 어머나. x 빼기 1하고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네요. 어머나. x에다 누구 넣으면 1 넣으면 0 나오고 마이너스 넣으면 0 나오네요. 어머나. 그럼 여기가 1,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었나 보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야? 두 번째. 넓이 구하면 되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위에 있는 3차에서 아래에 있는 직선을 뺀 거. 됐어요? 그럼 저 뺀 거 누군데? 여기 써놨네. 요거네. 요거 그대로 쓰면 되네. x 세제곱 빼기 x 제곱 빼기 x 플러스 1. 이거 청적분 때려야지. 야호. 됐죠?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야. 아래끝 위끝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관계야. 그럼 이때 x 세제곱 얘는 원점 대칭 함수. 정적분하면 뭐 돼? 어차피 0 돼서 안 할 거야. 얘는 어차피 안 날 거야. 그럼 누구만 하면 돼요? 얘네 둘만 하면 되죠? 이 둘만 0에서 1까지 정적분 때린 다음 뭐 하면 돼? 2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럼 나오면 그때그때 써먹어야지. 적분 때립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 더하기 x. 위끝 대입 빼기 아래끝 해주실 거고 그거의 2배. 결론은 1 넣으면 3분의 2죠. 3분의 4. 이게 답이겠네.
끝. 이 정도. 그래서 그냥 실제로 너네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접선 방정식 구하시고 지금 말한 것처럼 또 둘러싸인 부분 넓이 얘기하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이런 얘기 하겠지. 아, 귀찮아. 그래프를 그리는 게 너무 귀찮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그리기 귀찮아도 접선의 방정식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미분 개념이 없으면 당연히 문제를 못 푼다는 거.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접선 방정식 구해줘. 그 다음 둘이 뭐해? 연립해. 연립해서 0 만드는 거 찾아봤다? 어머, 3개가 보이네. 3차하고 1차를 연립했는데 근이 3개가 보여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중근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일까? 하나에선 접하고 하나는 지난다는 얘기겠지? 근데 그게 누구야? 마이너스 1하고 1이잖아. 그럼 이 중간에 만날 때가 있어? 없어. 이 이외에도 만나는 경우 있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된 걸까? 몰라. 그냥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갖고 둘이 만나나 보지. 뭐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하나 보지. 그럼 난 뭐 하면 돼?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돼. 그럼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니? 몰라. 그냥 뺀 거 해. 빼서 적분했는데 음수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아, 절대값인데 가로를 잘못 썼네. 라고 그냥 바꿔주시면 돼. 됐어요? 그 다음 계산하시면 된다고. 됐습니까? 됐죠?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갑니다. 대표 유형 4번. 4번. 그럼 이런 건 또 뭘까? 자,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건 또 뭘까? 이게 뭐 또 뭐라는 걸까? 자, 문제를 보시면요. 이제부터는 상황을 좀 잘 관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물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았으면 참 좋겠어. 왜? 그래프에 대해서 지금 관찰하는 단원이고 과목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어도 우리가 충분히 풀 수는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야. 자, 보실게요. 4번 문제입니다. 곡선이 있고요.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있는데 그 넓이라는 놈이 Y는 MX에 의하여 이등분이 되어버렸당 라는 표현. 일단 볼게. 예. 그려볼게요. 아래로 볼록이고요. X에다 0 넣으면 0 나오고 6 넣으면 0 나오는 상황. 그래서 X축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자, 요 부분의 넓이를 말하는 상황인가 봐. 그리고 X가 0일 때니까 당연히 여기에 Y축이 요렇게 코롬 있었겠죠. 여기가 X축이었고. 그 다음 내가 어떤 직선을 딱 그었는데 그 직선이 누구냐면 Y는 MX라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알죠? 기울기가 몇인 직선? M. 항상 어디를 지나? 원점. 그럼 0,0을 항상 지나왔던 직선이 있는데 내가 얘를 딱 그렸더니 어머, 넓이가 이 2등분이 돼버렸대. 그럼 2등분 되게 그려봐야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았어. 한 이런 느낌 오게. 됐죠? 이렇게 그것도 넓이 2등분 됐다용 라는 거잖아. 맞아? 그럼 여기 생각해 보는 거지. 여기 넓이 S1, 여기 넓이 S2. 그 둘이 같다. 그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S1하고 S2를 더한 값이 누군지를 내가 알 수 있다고. 얘는 뭔데? 요거 2차식 X축에 둘러싸인 부분 넓이 인테그랄 0에서 6까지. 이거 밑에 있네? 그럼 부호 반대로 바꿔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정적분한값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부호 반대로 바꿔서 얘기했어요. 안으로 넣어서. 됐죠? 네. 수빈아 괜찮니? 괜찮아요? 네, 저거. 왜요? 아니. 네. 넣어서 봤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뒤에 괜찮아요? 승준아 괜찮니? 혜주 괜찮아? 이게 안 괜찮은 것 같지? 더워서 그런가? 자, 그 다음 또 생각해봐. 그럼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하지? 넓이 아예 구할 수 있지. 와우. 이 넓이는 적분 때려서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요거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뽀롱뽕뽕뽕뽕뽕 해주면 될 거야. 어머, 6을 대입해야 된다.
그럼 6 어떻게 대입하지? 그냥 하면 되죠. 6, 6에 36, 6 하나는 3이랑 약분해서 2. 됐죠? 36 곱하기 2 마이너스 72. 6, 6에 36 곱하기 3 108. 그래서 계산하면 몇이에요? 36이네요. 됐지? 이렇게 될 거라고. 아! 이 전체 너비가 36이야? 반반 나눠 먹었어? 그럼 얘의 너비는 몇인 거야? 18이네요. 이런 걸 내가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18인 걸 내가 알고 있어. 뭐 하면 돼? 별거 없죠. 이 그림에서 잘 선택해야지. 요 넓이가 18이잖아. 다음 직선과 곡선에 의해 둘러싸인 다음 넓이가 18이라고. 선생님, 저는 요 위쪽에 있는 요 넓이를 갖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이건 조금 애매해. 왜냐하면 요 교점에 잘라서 왼쪽 넓이 따로 오른쪽 넓이 따로 구해야 될 거야. 이 직선하고 X축에 둘러싸인 요 넓이랑 이 곡선하고 X축에 둘러싸인 요 넓이를 따로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넓이를 갖고 얘기할 거야. 왜? 이 직선하고 곡선에 의해 둘러싸인 0에서부터 얘까지니까. 됐죠? 그럼 또 문제가 있어요. 얘는 또 누굴까? 하하. 그래서 또 뭐가 필요하다? 교점이 또 필요한 거네. 누구? 요 2차식하고 요 직선하고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 마이너스 앞으로 빼면은 M 플러스 6X. 그럼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0하고요. M 플러스 6이요. 맞아? 그럼 넓이는요. 인테그랄 0에서 M 플러스 6까지. 직선에서 곡선을 뺀 값이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뺀 거니까 바로 쓸게요. 마이너스 X제곱. 여기서 쟤를 뺍니다. 플러스 M 플러스 6X. 이거 정적분 땅 때려주면 얘 걔는 바로 18이 나올 거야. 됐죠? 척분해서 가야지 뭐 어떻게 해. 땅땅땅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M 플러스 6의 X. 이거 됐죠? 그럼 윗끝 대입, 아래끝 0이니까 쌩까도 되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M 플러스 6의 세제곱이야. 더하기 2분의 여기는 M 플러스 6의 얘도 세제곱이네. 됐죠? 그럼 잠깐만. 얘는 말이야 6분의 통분 때리면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3 곱하니까 2하고 3 딱 곱하면 반대. 맞는데? 여기 앞에 2 하면 6 되고 여기 3 하면 6 되고 그러면 야 이거 뭐야 M 플러스 6 이거의 세제곱? 그놈의 새끼가 18이라는 거네. 그럼 M 플러스 맞대요? 민규가 그랬어요. 맞다고? 얘는 18 곱하기 6인가 봐. 18 곱하기 6이야? 잠깐만 18 곱하기 6이야? 18? 18 이거 뭐죠? 9, 2, 18. 그치. 근데 6 곱하면은 18? 왜? 무슨 말이야? 그만. 잠깐만 이거 몇이지? 그냥 계산해야 되나? 귀찮은데? 68에 48, 108. 그냥 108. 이렇게 해야 되나 봐. 옌병. 됐죠? 108입니다. 어쩜 왜 n값이 이상하냐? 이상하게 맞네. 자, 이게 원래 세제곱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에이씨, 다시. 얘는 2제곱에다가 3세제곱. 됐죠? 됐지? 2제곱에 3세제곱. 뭐 이렇게까지 써야 돼요? 하면 이게 안 이뻐서 뭐 어쩔 수가 없네. 그러면 결론. 뭐 할까? 여기 양변에다가 내가 뭐하지? 2를 다 곱해줄까? 2를 곱할까? 2 M 플러스 6의 세제곱은 아닌데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세제곱은 어떻게 풀지? 이 제곱이 나왔잖아. 이거 좀 쉽게 푸는 방법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 귀찮아서 방법이 없나? 어쩔 수가 없네. 이거 이렇게 갈게요. 2의 제곱이라는 수는 말이야. 어떤 수의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누굴까? 4의 3분의 1. 그치? 그러면 얘를 어쩔 수 없어요. 세제곱근 4 하고 3 곱한 거예요. 세제곱.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 됐죠? 그래서 m 플러스 6의 세제곱이 얘랑 같은 거니까 m은 누굽니까? 이걸 이렇게밖에 못 푸는데? 이게 맞나? 네, 이게 다 이렇게 더러운 문제를 냈어. 대표 문제가.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뭐 답이 없어요? 이렇게밖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또 해주겠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였어.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을 때는 네가 분명히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천천히 구할 수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전체 넓이. 그럼 그랬을 때 딱 절반의 넓이가 나오게 설정해주면 될 건데 사실 중요한 건 이거였거든. 직선에서 곡선을 빼서 요 밑에 있는 넓이를 구할 거라는 거지. 그 이유는 위에 있는 넓이를 구하려면 구간을 잘라서 두 개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왕이면은 쉬운 걸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서 4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사실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 그림 그리는 것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너무 귀찮아서 그림을 못 그리겠다? 그래. 없이도 풀 수는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림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5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5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연습을 더 할 수 있는 여유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끝나자마자 바로 막 새로운 책 보고 막 또 다른 거 뭐 하고 뭐 이러면 이제 좀 혼란스러우니까 연습할 수 있는 시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하고 또 수원도 이제 또 까먹었죠 많이. 그렇죠? 거듭지옥은 또 까먹었죠. 맞지? 각변하는 것도 까먹었지 막. 뭐 이거 하면은 좀 저 새끼 뭐야 어디 아픈가 막 이럴 거 아니야. 운동하세요? 막 이럴 거 아니야. 자. 갑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고요. 이 두 곡선에 의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해요. 주의해 주세요. 주의. 역함수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꼭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증가함수의 역함수가 나옵니다. 감소하는 함수의 역함수를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 증가하는 함수의 역함수만 물어봐. 그럼 이런 얘기 하겠죠? 선생님, 증가하다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1대1 대응이 아니라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이라는 표현. 그 얘기는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할 거고 감소할 거면 계속 감소하는 함수일 겁니다. 이때 너네한테는 항상 증가하는 함수의 역함수 관계만 물어볼 거야. 왜?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거든. 어떤 조건 말할 건데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존재합니다. 증가하는 함수일 땐. 그럼 감소하는 함수는 그렇지 않나요? 그럴 수 있거든. 경우에 따라서. 그냥 개똥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만 느껴보시기 바랄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0을 지나고 0,1을 지나는 이 두 개를 지나는 뭐 요런 곡선이 있어.
그랬을 때 이거의 역함수 yx에 대칭하면 이 그래프는 요렇게 지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y는 x 위가 아닌 다른 점에서도 둘이 만나는 교점이 충분히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증가하는 애들만 갖고서 너네한테 말합니다. 주의해 주세요. 만약 감소하는 함수 그래프를 주고 그 역함수와 관련된 얘기를 하라고 했을 때 모르겠다. y는 x랑 만나는 교점 찾아야지 하시면 틀릴 수 있다는 얘기.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감소하는 함수를 안 줄 겁니다. 그래서 꼭 증가하는 함수일 때만 그 역함수의 관계를 다음처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 주지도 않는 문제인데 나한테 왜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걸까? 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이제 이과 가실 거니까 나중에 더 깊이 있는 학문들 배우실 거잖아요. 그때 나중에 씨 우리 학원에 그 돼지 새끼는 나한테 y는 x랑만 얘기했는데 아닌 것도 있네 하시면 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고. 나중에 다 공대 가시는 분들 계산 잘 하세요. 계산기도 잘 쓰시고. 자, 갑니다. 그래서 3분의 1x 제곱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증가할 때만 딱 보는 거죠. 그때 이 역함수를 gx라고 할 거고, 두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자, 3분의 1x 제곱이죠. 요호. 이거 역함수는요. 네, y는 x. 대칭 이동하여. 요호. 아이고 씨. 요호. 됐지? 그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요. 여기. 넓이 어떻게 구해요? 교점. 누구와의 교점? y는 x와의 교점. 그러면 3분의 1x 제곱이랑 x가 만날 때 x에 누구 넣으면 돼요? 0 또는 3이네요. 오, 3일 때. 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말해줘. 어차피 대칭 이동이니까 y는 x하고 문제에서 준 곡선하고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할게. 그거 몇 배? 2배. 됐잖아. 대칭이니까.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x에서 쟤를 뺀 거죠. x 빼기 3분의 1 x 제곱. 이거 정적분한 값 2배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답이겠네. 그럼 또 그냥 계산인 거지 뭘. 됐죠? 두 번째입니다. 2번 문제 계산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역함수를 gx라고 할 겁니다. 그때 다음을 또 말해줘라. 문제서 봤더니 저런 또 3차 함수 그래프를 하나 띡 준 다음 얘기하고 있나 봐.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 일단 결론은 역함수가 있으니까 1대1 대응일 거야. 뭐 증가 아니면 감소겠죠. 근데 최고차 계수 양수네요. 그럼 증가겠지 뭘. 나도 몰라. 증가인가 봐. 근데 x에다 0 넣으면 1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럼 요거 지나는 뭐 증가인가 보지 뭐 이렇게 되나 보지 뭘.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생겼나 봐.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뭐예요? 라고 하면 역함수? 그럼 이거 y는 x에 뽕뽕 대칭 이동하니까 뭐 요거 지날 거고 뽕뽕 하니까 뭐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되려나? 모르겠네.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되겠지 뭘. 그래 뭐 이렇게 되나 보다. 그런가 봐. 그래서 얘가 gx야. 근데 문제에서 뭘 얘기했냐면 이거 얘기했어. 0에서 1까지 fx 0에서 1까지 정적분하래. x축 위에 있으니까 넓이 말하면 된다. 됐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거든. 역함수를 정적분하래. 타임. 아니 3차가 나왔어. 너 이거 3차 역함수식 세울 수 있니? 못 세우는 건 아니지. 세울 수는 있잖아. 뭐 하면 돼? x, y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x는 y 세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입니다. 역함수식입니다. 맞잖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y는 gx꼴로 나타냈으면 좋겠잖아 지금.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지금은 불가능하다.
그럼 나중엔 가능할까? 나이 많이 먹고. 그럼 당장 내년에는 안 될걸? 내년도 안 돼. 그럼 내년에는 이런 거 못 푸나요? 풀긴 풀어. 역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 배울 거거든. 하지만 지금은 모르니까 못 푼다. 못해. 그럼 문제에서 하는 말만 좀 해석해 볼게. 역함수 그려서요. 1에서 3까지 정적분하세요. 그럼 역함수 이렇게 그리면요. 1에서 3까지요. 3이 어디 있을까요? 몰라요. 여기까지 정적분하래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래요. 왜 3일까요? 왜 하필 3일까요? 왜 하필 이 새끼는 3이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바로 이 문제의 비밀이 있습니다. 항상 얘는 짜맞춰 줄 거거든. 왜? 니네가 역함수식을 세울 줄 모르니까. 항상 풀 수 있게 해줄 거야. 왜 3일까요? 원래 있던 함수 입장으로 가볼게요. 누구 넣으면 3 나와요? 1. 맞아? F함수에다가 1 넣으면 3 나와요. 그럼 G함수 누구 넣으면 3 나와요? 3 넣으면 몇 나와요? 1 나와요. 이게 역함수 성질이잖아. 맞아? 그럼 F함수 입장에다가 1을 대입하면 뭐 나와요? 3 나와요. 인 거네. 그럼 그래프를 진짜 개똥같이 그려놨네요. 맞아? 너무 벌어졌네. 쥐똥같이 그려놨어요. 이렇게 몰라. 이렇게 되나 보지 뭐. 이렇게 되겠지 뭐. 그럼 나는 이 파란색 넓이하고 요 주황색 넓이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이 부분을 내가 뭐 하면 y는 x에 대칭 이동해서 평 넣어버리면 얘가 어디로 들어갈까? 여기로 들어가겠지. 맞아? 둘이 y는 x 대칭 관계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너는 어디 구하라는 얘기냐면 이거 넓이 구하라는 거네. 이거 직사각형 넓이 몇이에요? 네, 답이에요. 끝이라고. 왜? 네가 할 줄 모르니까. 그럼 선생님 이게 3이 아니라 4 같은 경우면 어떻게 되나요? 못 구해. 그럼 문제 오류죠. 역함수를 내가 적분할 줄 모르니까. 됐음?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고서도 얘기할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은 앞에 지수로고 쪽에서도 몇 번 봤을 거야. 왜? 이런 곡선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지 못할 때 대칭 이동해서 내가 아는 사각형의 형태로 만든 다음 넓이를 구했거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앞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였다라는 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모컨이 잘 안... 자,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 미분에서 했던 얘기죠. 위치식이 주어져 있을 때 얘를 미분하면 속도식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 속도식을 미분하면 가속도식이 나왔고요. 가속도가 나왔고요. 이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합니다. 이 속도의 크기, 절대값, 얘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미분에서 했던 이야기들. 그래서 너네 시간에 따른 어떤 위치 관계식이 주어지면 걔를 미분해서 그때 순간순간의 속도를 알 수 있었고, 이 속도는 플러스면 앞으로, 뒤로 가면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으로 여러분들 관찰하시면서 속력은요, 절대값 씌워서 방향이 없고 힘의 크기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얘를 속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었죠. 속도의 변화율의 표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분대 배워놨으면 이제 적분을 했으니까 미분의 역연산 가속도를 뭐하면 적분하면 속도가 나올 거고요. 속도식을 뭐하면 적분하면 위치식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속력을 똑같이 적분해 주시면 그때는 이동거리가 나옵니다. 그 이동거리라는 표현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요 자리에 있다가 한 칸 앞으로 갔다가 다시 한 칸 뒤로 왔습니다. 그럼 이때 나의 위치는 그냥 그대로 0에 있는 거죠. 근데 나의 이동거리는
2가 될 거야. 맞아? 만약 내가 앞으로 2칸을 갔어? 그럼 나의 위치는 2가 될 거고 나의 이동거리도 똑같이 2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다 뒤로 2칸을 갔어? 내 위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동거리는 2가 될 겁니다. 맞아요? 됐음? 자, 그래서 위치하고 이동거리의 차이점. 일단 첫 번째 이동거리라는 개념이니까 음수의 개념은 없어요. 두 번째 나의 위치만 보면서 이게 곧 이동거리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앞으로 한 칸 갔다가 뒤로 다시 한 칸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런 거야. 앞으로 가는 건 속도가 양수일 때, 뒤로 갔다는 건 속도가 음수일 때를 관찰한 거지. 그걸 뭐해서 절대값 씌워서 그 이동 거리를 다시 역으로 적분해서 내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너네한테 어떤 문제를 주냐면 위치식을 딱 준 다음에 이때 이 친구의 이동 거리를 말해줘. 1초에서 3초까지 변화될 때 다음 물체의 이동 거리를 구해줘.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그 말의 의미는 이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식을 구하고 이 절대값을 구한 다음 다시 적분하라는 뜻입니다. 됐죠? 납득이 돼요? 첫 번째.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런 표가 하나 쓱 적혀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 교재 지금 169페이지에 보시면 개념 1이라고 해서 뭐 1, 2, 3 뭐 써 있죠? 괜찮아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대신에 얘가 써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은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다니까. 그럼 이제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졌나요? 그만.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롤롤롤. 아니 뭐 얘기도 안 하고 식도 안 알려주고 그냥 바로 문제 푸나요? 네,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바로 갑니다. 1번 문제. 기다릴게요. 네. 나도 크리에이터로서 지적재산 거는 보호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요. 다들 정당한 지불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가요.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자, 문제 잘 읽어야 돼. 이게 똥된장을 잘 보셔야 돼. 자, 봐봐. 좌표가 2인 점에서 출발, 뿌이뿌이 출발했습니다. 수익선 위를 막 움직이는 어떤 점 P가 있나 봐. 이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초일 때 속도, 2초일 때 속도. 물론 초라는 단위는 없어요. 그냥 시간이라고만 했습니다. 시간이 3일 때 속도, 4일 때 속도. 물론 속도의 단위도 없죠. 그냥 숫자로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나 봐. 그럼 시간에 따라 속도가 다음과 같이 바뀐대. 그럼 이때 우리가 이 점 P의 위치를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시간에 따른 위치. 왜? 속도식 뭐 하면? 적분하면 되니까. 그럼 이때 점 P의 위치를 수직선 위에 있으니까 내가 X라고 할게. 뭐 하면 돼요? 적분하면 됩니다. 적분할게요. 3분의 1 t 세제곱 빼기 t 제곱. 잊지 말고 적분상수 C. 맞아? 끝. 근데 우린 알지. 언제? 처음에 2에서 출발했대. 맞아? 그 말은 시각이 0일 때는 어디에 위치했다? 2에 위치했다 이거잖아. 맞아? 그럼 0 넣으면 뭐 나와야 돼? 2 나와야 되니까 적분상수 C가 2라는 말이겠네. 이게 위치식. 됐죠? 에? 아? 에? 왜 속도가 0이에요? 시간이잖아요. 지금 변수 t는 시간이에요. 물립니다. 됐죠? 자, 계속 가요. 근데 문제에서 이런 걸 얘기했어. 갑자기. 야,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언제니? 그때 위치가 뭐니? 이거죠. 운동 방향이 바뀐다고? 그 말의 의미는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맞아? 앞으로 막 가다가 뒤로 갈 때. 속도의 방향이,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이게 운동 방향이 바뀔 때를 같은 뜻. 그러면 잠깐만. 속도식 여기 있었는데? 에이, 속도식 봐야 되네. 아래로 부르기 2차 함수죠? 누구 넣으면 빵 나와요? 0하고 2죠? 근데 여기서 t축이잖아. 시간의 음수 개념 있어? 아직은 없죠? 먼 미래에는 생기겠죠? 그렇죠? 양자역학이 조금 더
연구가 돼서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뭐 앤트맨도 그 이론을 갖고서 얘기하는 거죠. 그 원자 전자 사이, 핵과 전자 사이에 이제 무심하는 공간이. 자, 계속합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처음 시작했어. 어머, 속도가 음수였어. 막 뒤로 가다가 언제? 2초가 되는 그 순간에 멈췄지. 그리고 2초 이후부터는 앞으로 가는 거죠. 맞아? 납득이 돼? 그럼 다시 말하면 부호가 언제 바뀌었어? 2일 때. t가 몇일 때? 2일 때. 그때 속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어. 그 얘기는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어. 네가 구하고 싶은 건 t가 2일 때 위치가 궁금하대? 어디다 넣으면 돼? 위치식에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답은요? 2 내면 되겠습니다. 3분의 2. 끝. 야, 개쉽당. 두 번째. 점 P가 점 P가 좌표가 점 P가 좌표가 2인 점으로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그럼 이 친구의 위치가 다시 뭐가 될 때? 2가 될 때. 그때는 언제일까? 인 거죠? 맞아? 이 친구의 위치가 다시 2가 되는 그 순간은 언제니? 다시 말해서 3분의 1 t제곱 빼기 t제곱이 0이 되는 순간은 언제니? 세제곱. t제곱 3분의 1 t 빼기 1은 0이 되는 t값은 누구니? 3. 다시 올 때는 언제? t가 3일 때. 점 P가 좌표가 2인 점으로 되돌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몇이니?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 이 친구의 총 이동 거리는 몇이니? 그럼 이동 거리는 처음 0에서 언제까지? 3초까지. 속도의 절대값. 왜? 0에서 2까지 적분하면 이 넓이 표현. 맞아? 이 넓이만큼 뭐야? 뒤로 간 거고. 그 다음 2에서 3까지 이 넓이만큼 앞으로 간 거잖아. 받아들여? 됐음? 그럼 뭐 하면 돼? 절대값 씌워서 0에서 3까지 정적분하면 돼.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 구간을 나눠서 풀어야 된다. 0에서 3까지 t제곱 빼기 2t 정적분한 값, 이거는 x축 밑에 있네요. t축 밑에 있네요.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고. 그 다음 2죠 2 미안. 그 다음 2에서 3까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정적분한 값 말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구간을 나눠서 우리는 풀어야 되겠습니다. 끝. 적분해요. 3분의 1 t세제곱 빼기 t제곱. 윗끝 대입 빼기 아래 끝. 2 대입해 주시면 3분의 8 빼기 4 3분의 4 32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있었는데 그럼 플러스로 바꿔 뿅. 이 친구 3분의 1 t세제곱 빼기 t제곱. 윗끝 대입 빼기 아래 끝. 자, 윗끝 대입해 주시면 9 빼기 9빵. 아래 끝 대입해 주시면 몇이었어요? 2 대입한 값 3분의 8. 네? 네? 이게 맞아? 네? 2에서 3까지? 어? 4. 미안. 마이너스 3분의 4. 미안합니다. 이거죠? 미안해요. 그거를 빼니까 플러스. 미안. 앞에 것만 딱 보고, 미안. 됐죠?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결론은 야후. 두 개를 더한 값으로 말씀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3분의 8. 딱 요 정도야. 그럼 이제 궁금할 거라고. 아니 저기 169페이지 봤더니 막 무슨 뭐 위치를 막 인테그랄 해갖고 막 뭐라고 막 지랄하고 막 뭐 위치 변화량이 뭐고 뭐 움직인 거리가 뭐고 뭐 있다는 얘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얘기를 다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정적분 개념으로. 그럼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됐잖아요 지금처럼. 이러면 되지 뭘.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밑에 있는 문제 갑니다. 뒷페이지 2번. 2번 대표 문제.
아이 그럼 C 이런 건 어떻게 풀어? 그럼 RC처럼 한번 해볼까? 지면에서 20m/s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체의 T 초의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속도에 대한 이야기. 물체를 쏘아 올린 지 1초 후 물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높이, 3초 동안 움직인 거리, 이딴 얘기 물어봤다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이거겠죠. 지면에서, 여기서 이 지면이 뭘 의미하는 거죠? 땅바닥. 맞아? 땅바닥. 그 말의 의미는 t가 0일 때 그때 위치가 몇이었다? 0이었다. 됐음? 높이가 0이었다. 그리고 위로 쏘아 올렸다. 맞니? 그럼 두 번째. 속도식을 줬네. 그럼 이 친구 시간에 따른 위치식은 어떻게 될까요? 위치를 x라고 하면 얘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0t 잊지 말고 적분상수 c. 됐지? 그런데 0 넣으면 몇 나와야 돼? 땅바닥이니까 0 나와야 돼. 끝. 됐어요? 그럼 문제에서 하는 이야기. 1초 후 높이는요? 여기다 1 넣을까? 몇이에요? 15. 됐죠? 저기 혹시 아직 알람 괜찮아요? 네. 몇 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어요. 여유 있네. 됐죠? 괜찮아? 아니야? 다시? 얘기해줘야 돼? 돼요? 두 번째.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했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속도가 뭐가 됐을까? 0이 됐을 거야. 그리고 그 최고 지점 이후로부터는 속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겠지. 왜? 그 전까지는 계속 앞으로 갔다가 이제 뒤로 갈 거거든. 맞아? 누구 명 나와? t가 몇일 때? t가 몇일 때? 2일 때. 그때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거야. 그때 높이를 구해줘 라는 거죠. 그럼 뭐야? 2 넣으면 되겠지. 됐죠? 참고로 t가 2일 때 이 이차함수 뭔데? 꼭지점에 t좌표죠. 응? 2 넣으면 되겠습니다. 몇이에요? 40이고요. 2 넣으면 4, 5, 4, 20이네요. 그럼 몇이냐? 20이네. 됐죠? 그럼 마지막. 물차를 쏘아 올린 후 3초 동안 움직인 그 거리나 한번 말해라. 그럼 자, 이런 상황일 거라고. 지면에서 어떤 물체를 빵 쏘아 올렸는데 와우! 최고점에 도달했어. t가 몇일 때? 2일 때. 그리고 그때 높이가 몇이야? 20이라는 건 애가 안다고. 맞죠? 근데 나는 지금 3초 동안 쏘아 올린 후 3초 동안 0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가 궁금하거든. 그럼 내가 알고 있다고. 0에서 2까지는 일단 20 올라갔어.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이거지. 야, 그럼 t가 3일 때 그때 위치가 몇일까? 높이가 몇일까? 라고 물어보면 3 넣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45 플러스 60이니까 몇인 거야? 15인 거지. 그러면 t가 2일 때 20만큼 올라갔다가 얼마큼 내려왔다? 5만큼 내려왔다 이거야. 그럼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20만큼 갔다가 5만큼 내려왔네? 20만큼 갔다가 5만큼 내려왔네? 25가 되겠지? 씨 너무 대충 푸는 거 아니야? 문제에서 표현한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를 우리가 적분을 갖고서 얘기해도 되나요? 속력을 정적분해서? 네.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속도는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네요. 20-10t. 절대값 씌운 게 속력. 이거를 정적분한 값.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고 t에다 2 넣으면 0 나오는 1차. 이 친구 0에서 3까지 정적분한 값. 그럼 0에서 2까지 요 넓이는요. 0 넣었을 때 몇이야? 20이네. 그럼 요 넓이는 몇이에요?
20이요. 그럼 3 넣으면 이거 3 넣으면 몇 나와요? 마이너스 10 나오잖아. 요 길이 1이고 요 길이는 10이니까 넓이 몇인데요? 5요. 또 더하면 정적분함값 25요. 됐지? 절대값 둘러싸인 부분 넓이. 맞아? 됐음? 1차 같은 경우는 그냥 넓이로 바로바로 얘기해도 상관이 없겠지. 우리는 이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넘어가요? 괜찮아? 예. 그러면 3번입니다. 아, 이게 마지막이네. 네. 일단 오케이. 네, 3번입니다. 아후. 우후. 자, 다음 수업 때 수투 교재 점검 시작합니다. 네. 교재 점검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문제도 같이 볼 만한 문제들 또 수 1부터 해서 뽑아서 또 드리고 같이 보고 할게요. 열심히 하시고요. 자, 3번입니다.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을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속도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 같습니다. 아하! 왜 그러는 거야? 자, 속도야, 속도. 속도 그래프 줬어. 그쵸? 그럼 위치 기준으로 봤을 땐 얘는 뭐야? 도함수를 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속도를 줬습니다. 자, t가 3일 때 이 점피의 위치를 좀 말했으면 좋겠대. 자, 문제를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항상 체크해 주셔야 돼. 원점 출발이라는 거야. t가 0일 때 그때 위치는 어디에 있다? 0에 있다는 거야. 원점 출발이야. 그쵸? 그래서 t가 0이면 이때 위치는 항상 0입니다. 라는 걸 알고 들어가셔야 돼. 자, 다시 문제 볼게요. t가 3일 때 점피의 위치를 말해달라고 했거든. 3일 때 그때 이 친구의 위치를 말해달래. 얘 어디에 있니? 라는 거잖아. 자, 속도가 양수면 앞으로 갔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 넓이만큼 앞으로 갔을 거야. 이 넓이 몇인데요? 1. 됐지? 그리고 2초부터 3초까지는 속도가 음수니까 뒤로 갔을 겁니다. 얼마큼 갔을까요? 2분의 1. 맞아? 그럼 내가 처음 원점에서 출발을 했어. 앞으로 한 칸 갔다가 뒤로 2분의 1만큼 온 거죠? 그럼 내 위치는 어디 있다? 2분의 1에 있다. 됐죠? 왜? 됐죠? 두 번째. 그럼 0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는 몇일까요? 라고 물어봤지? 그 움직인 거리라고 했으니까 여기 넓이 1만큼 갔다가 2분의 1만큼 뒤로 왔으니까 이걸 그냥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도 깔끔하게 지금처럼 해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저 앞에서는 뭐 인테그랄 막 시부렁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걸 안 써요? 라고 하면 여기는 속도와 가속도 그리고 위치와 관련된 식을 풀 때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나는 지금 부정적분을 이용하고 부정적분하고 플러스로 그래프에서의 그 넓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치 혹은 이동 거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부정적분이랑 넓이를 둘 다 보는 게 귀찮아서 나는 그냥 넓이의 개념만 갖고 보고 싶어 라고 하면 그게 정적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나 교재에서는 정적분을 갖고서 푸는 것들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미분이 어차피 역연선에서 출발한 거니까 우리가 미분할 때 이미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거의 역개념으로 부정적분을 갖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에 있는 미분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푸는 감을 계속 놓치지 마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좀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회차를 풀게 됐을 때는 지금 1회차 때 하지 않았던 좀 숨겨진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고차함수에서의 비율 관계라든가 그리고 둘러싸인 부분, X축과 둘러싸인 부분에서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지금처럼 위치, 속도, 가속도에서 정적분을 이용한 표현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는데 그런 건 2회차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그때 좀 더 알려드릴 거고 로피탈의 정리를 원래는 2회차 때 알려드렸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는 네, 그냥 그렇게 푸는 법도 있다고 네, 그런 식의 요령들이 몇 개 숨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일단 열심히 지금 있는 내용을 정석적인 풀이를 가지고서 잘 풀어주시면 그와 연계돼서 다른 이야기도 조금 더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회는 아마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서부터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했던 이야기들 전반적인 큰 흐름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